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갈게요. 14번 보면 주기 2분의 1이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x 앞에 개수인 a파이의 절대값으로 원래 주기 나눠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a가 절대값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올 테니까, 그치? 그거 구분하는 건 이제 최대값으로 구분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15번. 네 자리 짝수가 될 확률이었으니까 짝수가 되는 거 1차 분류 당연히 1의 자리 숫자가 0일 때, 2일 때, 4일 때로 나눠서 그냥 분류하면 되겠지?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풀도록 할게요. 16번은 우리 요즘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풀도록 하고, 일단 쭉 한번 넘어가 볼게. 17번. 자, 17번 문제 보고서 요런 거는 눈치챘어야 돼. 문제의 첫 부분에 다항함수 fx라는 말을 딱 보고 차수에 대한 정보도 개수에 대한 정보도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다항함수라고 줬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는 방법 중에서 어떤 거다 이거? n제곱으로 설정해 놓는 거.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을 모르면 이 문제는 어려운 거고, 그걸 알면 fx를 이렇게 놓는 거지. 지금 17번 같은 경우는 fx를 그냥 ax의 n제곱 어쩌고 저쩌고로 설정해 놓고 차수 비교해서 n 찾아내는 거, a 찾아내고, 요 유형인 거죠. 풀어봤지 우리 이런 거. 낯설어서 틀릴 수 있는데 이거 한번 공부하면 안 틀려야 돼. 자, 됐고 18번. 18번 문제 이거 어제도 쌤이 해설 강의했는데 어서 와서. 어제도 해설 강의했는데 되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질문할 건가요? 할 거네. 안 할 거야? 괜찮아? 이거 사실 그냥 좌표만 다 쓰면 되는데. 그렇죠? 한번 문제 한번 보자. 요거 지금 도형 요거 있나?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문제에서 y는 2x 위에, 그러니까 점의 좌표를 쓰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 점의 좌표를 다 가르쳐 줘가지고 여기에 x 좌표가 지금 t-1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바람에 당연히 이 녀석의 좌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C점의 좌표 이렇게 있고, 그 B점의 좌표가 여기 있고, B점의 좌표가 지금 뭐냐면 t,2t래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었어. 여기가 지금 t-1, 어쩌고 저쩌고. 그럼 결국엔 요 점의 좌표만 없는 거잖아. 그죠? 얘도 알고 얘도 아는데 얘만 모르는 거야, 얘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요 직선의 방정식이랑 요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고, B점의 좌표와 요 C점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교점만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교점까지 구하는데 식이 좀 귀찮지. 귀찮아서 못했으면은 뭐 그럴 수 있지만 못 풀 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거지. 오케이? 그리고 넓이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해보자. 아니지. 요거 2x가 아니구나. 저 위에 있는 게 2x구나. 요거는 y는 mt의 x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요 그래프하고 요 직선의 그래프하고 교점을 만들면 분명히 그 교점의 식이 요 mt로 표현이 될 거란 얘기지. 그리고 나서 극한값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요 쌤 해설지 그냥 참고하세요. 그냥 계산만 좀 길어. 문제는 어렵지 않고. 자, 넘어갈게요. 자, 19번 빈칸 넣기 요거는 풀 거고요. 20번 기니디 당연히 풀 거고, 21번 문제 중에서 이 문제는 풀 겁니다. 요거는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였고요. 단답형 할게. 단답형 할게요. 26번 보세요. 자, 26번 K에다 1부터 그냥 N까지 집어넣으면 되지? 저 모르는 거 나왔으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싹 더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고. 27번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요거는 표시 좀 합시다. 27번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에 표시 좀 하세요. 자, 어떤 표시하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라는 말을 보면은 여러분들 풀이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이렇게 써져 있어야 돼요. 1, 2, 3.
처음 던질 때, 두 번 던질 때, 세 번 던질 때라는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표시 안 하면 실수해. 실수하는데 저는 실수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실수 안 하는데 꼭 수능날 실수해. 그리고 1년 더 해. 그리고 1년 더 해. 그러면 안 돼. 자, 주사위 3번 던졌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대값이 5가 된다 그랬어. 최대값이. 그럼 최대값이 5가 된다를 가지고 우리는 분류를 할 거야. 그치? 최대값이 5가 되는 건 1, 2, 3 중에 제일 큰 애가 5란 얘기인데 제일 큰 애가 5라는 것만 알려줬지 사실은 5가 1개 있는지 5가 2개 있는 건지 5가 3개 있는 건지는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당연히 1차 분류를 했어야 되지.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만 한번 해볼게. 5가 1개밖에 안 들어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1부터 4 중에 5가 제일 큰 수여야 되니까 1부터 4 중에서 2개가 와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게 똥멍청이들이 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지. 왜냐면 이거는 지금 2개의 숫자가 또 다른 경우를 하고 있으니까 같아도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느끼면서 여기서 2차 분류가 들어가는 거야. 5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숫자가 어떨 때 하고 같을 때 하고 다를 때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지. 이게 2차 분류 포인트였던 거지. 다른 경우는 4C2가 맞고 같은 경우는 2개가 똑같은 거니까 4가지 경우가 있겠지.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단답형으로 나오잖아, 얘들아. 단답형으로 나왔구나. 단답형으로 나오잖아. 그럼 애들이 어디서 많이 틀렸냐면 이게 재수생들이 여기까지만 해서 답을 썼어, 다. 여기까지만. 지금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그죠? 5가 하나 나오고 1부터 4 중에 똑같은 숫자가 2개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녀석이 배열되는 방법을 써줘야 끝인 거지. 근데 이걸 그렇게들 안 써서 많이 틀렸더라고, 재수생들이. 그러니까 이걸 안 쓴 이유는 이제 본인들은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수능날 꼭 그 실수를 한다니까. 저렇게 써놔야 돼. 여기다 써놓고 애초에 시작을 할 때 5가 하나니까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해야 이거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저런 표시를 꼭 해두라고. 공도 마찬가지야. 1부터 10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공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한 번씩 하나씩 3번을 꺼내는 거랑 동시에 3개를 꺼내는 건 다른 거야. 그죠? 이런 거 실수 많이 한단 말이지.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됐고. 자세한 풀이는 샘풀이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 28번. 28번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죠. 얘들아,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는 우린 당연히 어떻게 푼다고? 좌표를 이용해서 푼다고, 그지? 좌표를 중심으로 문제가 풀릴 거다라고 믿고 문제 읽어볼게. 2부터 10 이하인 서로 다른 자연수. 자연수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건 좌표 문제에다가 정수 조건까지 끼어 있다. 그러면 답이 깔끔하게 안 풀리고 끼워 맞추기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예상을 해놓고 문제를 읽어야지 당황하지 않아.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y는 a 플러스 b, 그리고 y는 a의 x제곱, 그리고 y는 b의 x제곱. 요거를 이제 그려서 그래프로 만들 건데 문제가 생겼지.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b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만 보고는 그래프가 안 그려지는 거지. 근데 뭐 그래도 물론 문제를 더 읽으면 좋겠으나 그거는 쌤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한 줄을 읽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함수인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데 정점을 지나는 건 아는데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걸 모르니까 모르면 다 그린다예요. 실제 그렇게 해야 돼. 모르면 다 그려놓고 출발하면 되지 뭐. 하나는 얘가 A인 케이스랑 얘가 B인 케이스, 또 하나는 얘가 B인 케이스랑 얘가 A인 케이스로 이렇게 그려놓고 출발하면 불안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뭘 그릴지 모르니까 문제를 더 읽어보고 계산을 해보고 이러다가 시간을 뺏겨 오히려. 그리고 여기다 뭘 할 거냐면 y equal a 플러스 b를 여기다 딱 그린다 이 말이었어. 자, 그리고 출제자가 얘기한 게 얘랑 만나는 점을 A, 얘랑 만나는 점을 B, 그리고 얘랑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였거든. 자, 이렇게 해놓고 가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AC의 길이가
BC의 길이보다 더 길대요. 말이 안 되지. 아, 그래서 이거구나 라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풀이 순서인 거야. 이걸 어떻게 예측하고 미리 이걸 그릴 수는 없잖아. 그죠? 두 개 다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쌤, 그러면 가의 조건을 먼저 보고 이것만 그리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문제도 많아. 수학 문제 중에서 이런 경우를 나눠서 하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많이 그리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처음에 가 조건을 보니까, 그럼 AC의 길이를 뽑아야 되는데, 길이 여기서 할까? 여기? 자,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고 요걸 C라고 한다 그랬고, 좌표를 중심으로 문제 풀리는 건 똑같아. 요 좌표 구할 수 있다고. Y좌표가 이거일 때 X를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X 구하면 되지 뭐, 로그 이용해서. 얘는 로그 B에 A 플러스 B, 얘는 로그 A에 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해놓고 얘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크게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얘는 똑같은데 얘는 다르잖아. 그럼 밑에가 똑같아야지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 뒤집지 뭐. 이렇게 뒤집으면 역수가 될 뿐이잖아. 그래서 로그 A 플러스 B에 요거 B로 만들고, 요쪽은 로그 A 플러스 B에 요거 A로 만들고, 역수를 취했으니까 부동호의 방향은 반대가 되면 되고,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없애버리면 결론, 여기서 나온 결론은 뭐다? 아, B가 A보다 크구나. 요거였던 거예요. 오케이? 요거 하나 알려. 물론 이거를 그냥 딱 그래프를 보고 에이, B가 더 크지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연산을 해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 조건까지 가면은 식이 하나 더 나와서 끼워 맞추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됐죠? 자, 요건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 29번이 경순조 단답형, 그리고 30번은 킬러 문제.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아까 쌤이 이제 가형 아이들 수업할 때 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설명 잠깐 듣고 요거 풀어봐. 이제 수능이 우리가 4개월 남았어. 4개월. 수능이 4개월 남았고, 내 목표는, 여러분들 목표는 1등급이에요. 2등급 목표인 사람 있어요? 없지? 다 1등급이지? 그냥 1등급인 거예요. 92점이 목표예요, 우리는. 물론 96점도 괜찮고 100점도 괜찮아요. 100점 너무 인간적이지 않은가? 하나 정도는 틀려줄까? 인심 쓰듯이 하나 정도 뭐 틀려주지. 어쨌든 이렇게 목표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잘 봐. 2점짜리 3점짜리 문제 17개, 그리고 4점짜리 문제 유형 중에서 우리가 뒤쪽 배점으로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유형들. 1번 발견적 추론, 그리고 2번 빈칸 넣기, 3번 경순조 단답형, 4번 기니디. 빠졌다. 여기다 쓸까? 아, 이게 2번인데 원래, 그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21번, 30번인 거야. 이렇게. 물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건, 최근 트렌드에 맞게 기니디가 21번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 뭐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 5개, 여기 7개. 그러면 여기 있는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를 쌤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는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이제 지금 타이밍부터는 여기서는 이건 무조건 다 맞아야 돼. 무조건 다 맞아야 돼. 절대 틀리면 안 돼. 이거를 다 맞고 한 번으로 나머지를 싹 찍으면 그냥 3등급은 나오는 거니까 3등급 밑으로는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주마다 모의고사를 보는데, 매주 모의고사를 보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도 좀 틀린다는 사람은 뭘 하는 거냐면 그냥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해서 우린 일주일에 하나 하잖아. 그럼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하나를 더 해. 주중에. 더 부족한 사람은 또 하나를 더 해도 돼. 제발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아 나는 자꾸 저런 걸 틀리는 걸 보니까 개념이 좀 안 돼 있나 봐 라고 해서 무슨 개념 원리를 핀다던가 정석을 핀다던가 그러면 수능을 내년에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2, 3점짜리에 나오는 문제는 또 계속 반복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혹시 물론 이건 지금 안 틀릴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도 좀 틀리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모의고사 왜냐면 어떤 모의고사 시험지를 사던 간에 이걸 뺀 나머지는 문제가 다 똑같아 수준이. 뭐 어떤 모의고사가 더 좋고 나쁘고가 없어. 알겠죠? 그리고 지금 타이밍부터는 출판사들에서 모의고사가 엄청 많이 나와. 이제 막 쏟아져. 우리가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부터 주는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 주는 모의고사. 주는 모의고사와 그리고 그 클래스룸에 연습할 수 있게 하나의 모의고사를 더 올려줄게요. 알겠지? 하나 더 올려줄게. 그거 올려줘, 재우가.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올려주면 본인 중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 이거는 그냥 공부하는 거고, 여기 중에서 좀 불안한 학생들은 주중에 하나 정도 더 뽑아가지고 풀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 정도는 더 구매해, 그냥.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쭉쭉쭉쭉 풀다가 뭐 3점짜리 문제인데 13번을 내가 틀렸어. 내가 풀었는데 틀렸어. 그럼 그냥 오답하면 돼. 근데 13번에 있는 개념을 나는 몰라서 아예 손을 못 댔어. 3점짜리인데. 이를테면 뭐 실내 구간의 길이 문제였어. 근데 난 통계 공부를 진짜 안 했어. 그래서 아는 게 없어. 틀렸어. 그런 사람은 통계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13번 문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모의고사를 많이 하라는 거야. 거기에 내가 틀린 문제들만 해놓으면 돼. 이렇게 해서 한 10회분을 넘어가면 또 잡히니까.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주간 모의고사도 꼭 시간 재고 연습해야 되고 알겠지? 시간 안에 푸는 것도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4개월이 남았으니까 이거는 계속 꾸준히 그냥 공부를 하면 돼. 여러분들의 지금 단계가 이런 단계였으면 좋겠어. 나는 발견적 추론을 어떻게 푸는지 안다. 발견적 추론. 너 어떻게 풀래? 그럼 1번. 일단 제일 마지막에 풀래요. 문제풀이 순서. 그리고 2번. 값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나열할 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까지 쓸 겁니다. 이게 우리 작전이야. 우리 작전. 빈칸 넣기는 어떻게 할래? 귀납법으로 나오면 귀납법의 등호 구조는 이퀄 구조로 시력 테스트. 앞에 뒤에만 하면 된다. 부등호 구조가 나오면 개념을 알아야만 풀 수 있다. 그래서 개념 공부해야 된다. 확통으로 빈칸 넣기가 나오면 우리 이제 좀 이따 또 할 거지만 모조리 다 구체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지? 경순조 문제가 나오면 1차 분류와 2차 분류에 힘을 쓰고 분류한 이후에 연산을 할 때는 노가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원칙이야. 기니드 문제. 주어진 자료를 모두 파악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래프를 그린다. 그리고 기억과 니은까지 정보로 합쳐서 디귿을 풀어낸다. 이게 우리의 작전이죠. 그 다음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시그널만 잘 보면 되지. 사인 법칙 시그널 3개, 외접원,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 사인 B와 길이 B. 코사인 법칙은 연산으로만 쓰인다. 세 변과 한 각의 관계. 이거잖아, 그치?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는데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막힌다. 이러면 그냥 시간의 흐름을 믿으세요. 그리고 공부는 이걸 많이 하는 겁니다. 21번, 30번을 버리지 말고 어떻게 푸는지 알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나는 지금 선생님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나도 저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 적용을 잘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1대백이랑 티칭북, 코칭북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공부 외에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내신을 안 하니까. 그때 본인이 메꿀 걸 꼭 메꾸란 얘기야. 그렇게 해서 8주가 지나가야 돼요. 알겠지? 그렇게 해서 8주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8주가 남아. 그때는 이제 파이널이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자료를 주는데 약점 통달은 계속 2개씩 나갈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1회분씩 계속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영상 수업으로 하는 과제 있잖아. 그 과제가 미니 모의고사가 나갈 거예요. 미니 모의고사 10문항짜리인데 3점짜리 6개, 4점짜리 4개 이렇게 있는 미니 모의고사가 나갈 건데, 요 미니 모의고사도 2개씩 줄 겁니다. 2개씩. 그러니까 하나 풀고 하나 풀고 하나 풀고 하나 풀고 하나 풀고 하면 5일이야.
그럼 주중을 다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이걸 공부한다고 하고 나머지 쌤이 얘기했던 거는 추가적으로 본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렇게 해주면 되고. 쌤 저는 이것도 하루하루 하고 그다음에 저는 뭐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되고 이것도 꾸준히 공부를 할 건데 문제집을 좀 추천해달라. 이런 학생들이 있었거든, 실제. 문제집을 추천해 주는 거는 쌤이 문제집을 검토해 보고 하나씩 추천을 해줄 건데 일단 첫 단계로 추천하는 거는 이거 촬영 중이라 말해도 되나? 우리만 볼 거니까 상관없겠죠. 메가스터디에서 나온 거예요. 메가스터디에서 나온 EBS 변형 140제 라는 책이 있어. 요거를 첫 번째로 만약에 보충 문제를 더 풀고 싶은 학생들은 이유는 문항수가 적어서 빠르게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기가 좋은 것 같아요. 9월 모의고사 전에. 그래서 혹시 내신 공부하느라 너무 이렇게 단원을 좁게 공부한 사람들은 요거 한번 쭉 풀어보면, 왜냐면 하루에 20문제씩만 풀면 일주일이면 다 푸는 거니까. 알겠어? 10문제씩 풀어도 2주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요거 하나 해가지고 한번 쭉 복습하는 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요거 다음에 문제를 또 풀고 싶으면은 시대인재에서 나온 포카칩이라는 책이 있어요. 포카칩? 맛있겠다. 시대인재에서 나온 포카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다음으로는 요 책 추천합니다. 알겠죠? 요 정도 공부하면 돼. 알겠죠? 지금 우리 요거 미니 모의고사도 16회분 준비했는데 16회분 우리가 8주에서 끊고 갈 거니까 2개씩 하면 8주에 딱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 8주에 맞춰서 본인이 요 연습이 됐든 아니면 이런 사설 문제집이 됐든 다 8주에 맞춰서 1차 플랜을 한번 짜고 그다음에 그 뒤에 9월 모의고사 또 지나고 날 테니까, 그지? 지금 우리한테 남은 모의고사가 9월 모의고사 있고 10월 달에도 모의고사 하나 있어. 10월 달에도. 11월 달에 가면은 있잖아. 각종 재수 중합반 학원이 있는 그 종로나 대성이나 이런 학원들에서 모의고사 시험지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막달에는. 그거 가지고 연습 차고 넘치게 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렇게 8주로 끊어서 계획표 꼭 짜세요. 됐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베스트 문항 풀어보도록 합시다. 16번 보세요. 16번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도형 문제인데 우리 도형 문제를 푸는 건 정해놓고 있지. 우리는 일단 수능 도형의 틀. 수능 도형의 틀은 목적이 뭐였냐면 수능에 출제되는 모든 이 도형은 결국 직각삼각형에서 만난다 라는 게 우리의 작전이에요. 그리고 이걸 직각삼각형으로 바꾸는 건 보조선을 이용해서인데 수능에 출제되는 보조선도 정해져 있다. 그치? 그 정해져 있는 걸 누가 빠르게 하냐의 싸움이고, 직각삼각형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은 작년까지는 없었고 올해는 있다. 이유는 뭐 때문이다? 사인과 코사인 법칙 때문이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시그널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보자마자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 보조선. 원 위에 점이 있어. 그리고 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 빨리 직각삼각형을 만든다. 이 보조선이 문제에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는 관심 없다. 일단 한다, 무조건. 그리고 중심에 연결해 준다. 반지름을 표시해 준다는 얘기지. 자, 두 번째. 얘도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표시해. 그리고 중심에 연결해. 이렇게 해놔야지 이 그림이 완성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삼각형 BCD가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주어진 반원이 삼각형 BCD의 입장에서는 외접원이죠. 그치? 외접원이니까 얘는 분명히 뭐가 쓰일 거다? 사인 법칙이 쓰일 거다. 안 쓰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평가원은 뒤통수 안 쳐. 뒤통수는 사설기관에서 치는 거야. 평가원은 뒤통수 안 쳐. 자, 이렇게 놓고 문제 풀면 된다 이거지. 자, 이제 문제 읽는 겁니다. 도형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문제에서 뭐 요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이러면 말려. 어떤 길이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내가 해야 되는 보조선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야 보인다고. 갈게요.
A, B, D가 알파, B, D, C가 베타라고 하고 BD의 길이가 10이네요. 길이 줬다. 자, 요 길이가 10이고 탄젠트 알파, 여기가 알파인데 여기다 90도 표시를 해놓으니까 바로 보이는 거죠. 탄젠트 알파를 왜 줬는지가. 탄젠트 알파가 얘분의 얘인데 이게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5란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지름의 길이가 5루트 5라는 걸 알려준 거고, 결론.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쟤를 통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 왜? 사인 법칙을 써야 되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라인으로 가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CD의 길이를 물어봤어. 요 길이. 그리고 여기에 베타라는 각을 줬는데 코사인 베타의 값을 5분의 3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뭐야? 끝났네? 문제가 너무 쉬워져 버렸네. 코사인 베타가 5분의 3이면 사인 베타는 얼마예요? 사인 베타는 5분의 3과 5분의 4? 그죠? 그래 놓고 사인 법칙 그냥 쓰면 되겠네. 그치? 얘분의 얘는 2R, 얘분의 얘도 2R, 얘분의 얘도 2R, 뭐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그러면은 자, 요걸 알았으니까 B의 길이, BC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자. BC는 사인 베타분의 BC는 2R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R의 길이 알잖아. 여기 사인 베타도 알잖아. 그럼 넘기면 BC의 길이 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요걸 구했어. 그러면 요 길이, 그리고 내가 구하는 거 요 길이, 그리고 각도. 코사인 법칙 쓰면 끝났습니다. 그렇죠? 세 변과 한 각의 관계까지. 됐지? 그리고 사인 법칙이 쓰이면 늘 코사인 법칙이 연동해서 쓰인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죠? 그래서 딱 시험에 낼 만한 문제였다고 생각해.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거. 잘 챙겨 두시고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빈칸 넣기. 자,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 자, 빈칸 넣기 확통 문제는 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한 줄 한 줄 넘어가면서 다 이해해야 된다 그랬지. 이 확통 빈칸 넣기는. 만약에 문제를 읽는 과정에서 어디 한 군데가 이해가 안 가면 빈칸 3개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못 채우게 돼 있어요. 이건 구조가. 그래서 무조건 다 이해를 하도록 연습을 해야 돼. 평상시에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 하면 안 돼. 여기서 모두 이해해야 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지난 7월 교육청 모의고사 빈칸 넣기 생각해 봅시다. 7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이런 게 있었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K일 확률을 구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게 도입됐어. 7-A, 7-B, 7-C. 맞죠? 이런 게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여기서 이게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말린 거예요. 이 문제.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야. 만약에 7-A, 7-B, 7-C를 도입해서 푼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면 이건 빈칸 넣기 문제로 냈을 리가 없지. 그냥 확률 문제로 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긴 힘들 테니까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이런 생각은 내가 해주겠다. 니넨 이 뒤에를 이해해서 빈칸을 채우란 얘기잖아. 그렇죠? 문제를 출제한 자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이후의 진행을 이해하는 거예요. 진행. 이 진행 상황을. 이 진행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구체화라고 했다고. 문제가 이 출제자가 나열해 주는 대로 내가 다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6 이상의 짝수인 자연수 n에 대하여 끊어. 쌤 같으면 쓸 것 같아. 6, 8, 10, 12 이렇게 1부터 n까지 들어있는 상자가 있대요. 자, 1부터 n까지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 n이 바로 요런 녀석들이라는 거야. 그치?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이 중에서 3개를 꺼낸다고? 3개를 꺼낸다고? 하나씩 3번 꺼내는 거 아니고 동시에 3개 꺼내는 거야. 이런 거 체크해주고 나온 공에 적힌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이렇게 쓰겠대요. 그랬을 때 얘네 셋 곱하면 짝수일 때 A가 홀수고 B 더하기 C가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한테. 구하는 과정을 내가 보여주겠다, 지금부터. 이해해라. 이런 얘기인 거지. N은 6 이상의 짝수이므로,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한 줄 한 줄 다 이해하는 겁니다. N을 2M이라고 놨어. 그럼 봐봐. 우리 문제에 분명히 N이 6, 8, 10, 10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걸 2M으로 놓은 거니까 당연히 M은 뭐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시작되겠지? 3, 4, 5 이렇게? 그죠? 이렇단 얘기예요. 이렇단 얘기고, 그래서 그 옆에 M은 3 이상의 자연수라는 말이 이해가 가면 되는 거야.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짝수인 사건을 X, A가 홀수고 B 더하기 C가 짝수인 사건을 Y. 됐고, 세 자연수 A, B, C가 모두 홀수일 확률. 얘들아, 총 N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거야. 근데 홀수만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N개 중에 3개를 꺼내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이고 홀수만 나올 확률이니까 홀수 중에서 3개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홀수의 개수만 세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자의 의도가 나왔어. 출제자는 N을 무슨 수로 놔줬다고? 짝수로 놔줬다고. 왜냐하면 N이 짝수여야지 1부터 N까지의 개수 중에 홀수 짝수가 딱 반이야. 만약에 이게 홀수로 끝나면 홀수의 개수가 더 많겠지. 그럼 문제가 분명 더 복잡해지겠죠? 그거 좀 이따 정리할 건데,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은 얘가 짝수라고 줬으니까 결국 홀수는 몇 개다? 딱 반이다 이거지. 딱 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애석하게도 거기 밑에 끝에 쭉 보니까 가나다에 알맞는 식이 FM이에요. FN이 아니라 FM이야. 그치? 그럼 이걸 뭘로만 바꿔주면 돼? M으로 바꿔주면 돼. N이 뭐기 때문에? 2M이기 때문에 이 N자리를 2M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첫 번째 빈칸이 된 거죠. 그 다음 읽어볼게. 한편 사건 X 교집합 Y는 A는 홀수고 B도 짝수고 C도 짝수인데 A보다 B가 B보다 C가 더 크다. 봐보세요. 자, 문제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얘는 홀수야. 얘도 짝수고 얘가 짝수야. 근데 갈수록 이렇게 더 큰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래. 또 보니까 B는 알려줬어. B는 문제에서 뭐라고 알려줬냐면 B가 2K래요. 2K. 자, 질문 보세요. 여기 보지 말고 A하고 B만 봐봐. B가 지금 2K야. B가 2K야. 그리고 A는 홀수야. 1부터 B까지 숫자 몇 개 있는 거야? 1부터 B까지 숫자 총 몇 개 있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왜 이래? B가 만약에 10이야. 그럼 1부터 B까지 몇 개 있는 거야, 숫자? 10개. B가 2K야. 그럼 몇 개 있는 거야? 2K개. 그 2K 중에서 홀수가 몇 개야? K개지. 2분의 2K개니까. 왜? 얘도 지금 짝수니까. 그러면 홀수 K개, 짝수 K개겠네? 근데 A는 뭐 들어간다고? 홀수. 그러니까 A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K가지 아니야? K가지? 거기 밑에 보세요. 이라 하면 가능한 A의 개수는 K이고,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이게 왜 K인지. 이걸 이해 안 하고 넘어가면 뒤에를 못 풀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 말 이해가요? 모두 이해된다? 이 문제, 이 빈칸 안에 서술되어 있는 건 다 이해해야 돼요. 왜 이게 K인지. 그래서 얘가 2K니까 여기까지는 홀수가 K개, 짝수가 K개니까 홀수는 당연히 K개 올 수 있겠지. 그럼 B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여기까지인데 얘가 K번째 짝수잖아. 맞죠? K번째 짝수. 그럼 이제 C에 올 수 있는 건 잘 봐. C에 올 수 있는 거는 얘부터 시작이겠지. 2K보다 큰 짝수니까. 얘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나요? 다시 질문. 이 안에는 지금 몇 개 들어있다고? N개. N개. 다시 N을 2M으로 바꿔줬어. 이 안에는 몇 개가 들어있다고? 2M개. 그 중에 홀수가 몇 개? 저거의 절반. M개. 짝수가 몇 개? M개. 근데 B가 요 K번째를 가져간 거야. 그럼 C에 올 수 있는 개수는? 얘가 K번째 짝수니까
K개 뺀 것만큼이겠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짝수는 전체 짝수 m개의 개수 중에서 K개를 뺀 거 중에 여기 올 수 있겠지. 그래서 마지막 나가 m-k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K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그리고 다는 거기 그 바로 위에 있는 거 시그마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거 계산 안 할게요. 계산 여러분들 하시고. 자, 봐봐. 이 빈칸 넣기 확통이 안 된다는 학생이 엄청 많아. 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는 학생이 많은데 처음에는 시간을 오래 들여야 돼요. 지금 쌤이 여기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준 것처럼 한 줄 한 줄 다 이해하면서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걸 많이 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알겠어? 오케이? 연습은 뭘로 한다? 우리 티칭북이랑 코칭북 중에 있는 확통 빈칸 넣기 문제만 합쳐도 문제가 엄청 많아. 거기 있는 걸로 연습하면 충분해. 자료가 없는 학생들은 요청하면 새 걸로 다시 줄 테니까 다시 받아서 하면 돼. 알겠죠? 연습을 꼭 하세요. 오케이? 다 이해해야 됩니다. 자, 다음 20번. 자, 기니디 문제 가볼게.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3차함수 fx. 자,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4래요. 그리고 뒤에는 모르니까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인 3차함수래요. 자, gx는 a인 3차함수. 역시 쓸 수 없습니다. 미지수는 2개밖에 안 되니까. 가조건을 보니까 자,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거고 정보가 다 파악이 되면은 그래프를 시도할 겁니다. 이게 우리 문제 푸는 순서야. fx는 x = 1에서 극소값을 갖고 오케이. 그럼 f'1이 0. 이런 얘기. gx는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g'2도 0.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알아야 되겠죠? f'x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저거 미분할 거니까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2인 2차 함수고 g'x는 3a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다. 이런 얘기. 근데 1일 때 0이고 2일 때 0이니까 근을 하나씩 가르쳐 준 거지. 그죠? 네, 그런 얘기. 나 볼게요, 나. 자, 나를 보니까 f'x하고, 오호, 2차 함수 말하는 거지. 얘하고 a 곱하기 g'x. 와, 문제 출제하신 분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얘가 y축의 대칭이래요. 자, 봐봐. 얘가 y축 대칭이 가능한 게 왜냐면 f'x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고 있다시피 12x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로 되어 있고 g'x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 얘는 근데 양수잖아. 그러니까 대칭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 a를 곱해준 것 같아.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가 뭐가 되니까? 3a 제곱이 되고 x 제곱이 되면서 이걸 양수로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죠? 그런 의도인 것 같죠? 오. 그리고 쟤네들이 y축의 대칭이래요.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 f'x는 1에서 근이거든? 근데 gx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거의 대칭이려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가져야 되겠지. 그래야 대칭 구조가 될 거 아니야. 근데 gx는 또 2에서 근이야. 그럼 fx는 뭐를 근으로 갖는다?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져. 그래야 대칭이 될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이런 얘기지. 내가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fx는 1을 지나가.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가 있다고 하자고. 마이너스 1, 0. 이렇게 y축.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생긴 거란 얘기지. fx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3a 제곱 x 제곱으로 시작하는 a 곱하기 g'x는 여기에 대칭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이걸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맞죠? 2는 원래 지나갔었고. 그럼 그래프가 이런 모양을 띄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이래야 딱 대칭이 될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럼 y축의 대칭이란 말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요 값이 같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얘기한 거죠. 이거구만. 그러면 완성할게. 자, f'x 보세요. f'x는 12라는 개수로 시작하고 근이
1하고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a 곱하기 g 프라임 x. 자, 얘는 3a 제곱으로 시작을 할 건데 반대로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를 갖고 있겠지. 요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 값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여기다 0 집어넣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 마이너스 24죠. 그 값이 여기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a 값이 나오고 문제가 끝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럼 fx하고 gx를 이제 다 우리가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기다 넣고 계산만 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 뒤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 20번 읽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오케이? 나머지는 쌤 풀이 보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1번을 가는데, 21번을 가는 이유는 그렇게 킬러스럽지 않습니다. 킬러스럽지 않습니다. 너무 억지가 많은 문제는 쌤이 하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공부할 것도 있고. 가를 보니까 A의 2n이 n이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퀄 시그마 k는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ak. 자, 이렇게 돼 있대. 그리고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본 게 자, 요걸 물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수능 문제를 푸는데 이런 게 나오면 어떡할래?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합니까? 난 이런 거 나오면 K에다 3부터 집어넣어서 더한다. 멍청이. 멍청이. 뭐 요거는 괜찮아. 7개밖에 안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이렇게 3부터 100까지 집어넣어서 더한다. 똥멍청이. 이런 거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죠?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 이걸 1부터로 바꿔놓고 이렇게 이용하는 거지. 이런 거 많이 해봤지? 그죠? 이런 거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해 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얘를 보면 시비를 걸어야 돼요. 왜 여기서 얘는 왜 n에서 끝나는데 왜 얘는 왜 n 플러스 1부터야 도대체. 그럼 얘는 지금 1부터 2n까지에다가 뺀 거 아니야. 뭐를? 1부터 n까지를 뺀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기 있는 저 앞에 있는 저 녀석은 SN인 거고 뒤에 있는 녀석은 SEN에다가 SN을 뺀 거란 얘기지. 그리고 나서 이걸 저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SN이 뭐다? SEN이 된다고 하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식이 나왔습니다. 됐지? 끝났어요. 다 풀었어. 결국 이걸 보는데 봐봐. 문제에서 내가 밝혀낸 식이 합이지. 근데 문제에서 얘를 찾으라는 거야. SN이 주어지고 AN을 찾는 문제는 개념 쓸 게 하나밖에 없다. 뭐?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은 뭐다? 일반항이 된다. 요거죠? 찾아냅니다. 여기다 한 칸씩 빼면 돼. 여기를 n-1로 바꿔. 여기를 n-1로 바꿔. 그런 다음에 빼. 두 개. 빼면 돼, 이렇게. 빼면은 2배의 Sn-Sn-1이 될 거고. 자, 이쪽은 SEN에서 빼는 겁니다. SEN-2를 빼는 거예요. 불러봐. 요건 뭐지? 요게 AN이죠. 얘는 뭐지? 여기서 이거 빼면 1부터 2n까지 해서 2n-2까지를 뺀 거야. 그럼 두 개 남겠지? 2n-1과 2n. 얘하고 이렇게 남겠네. 근데 문제에서 이거를 알려줬어. 가해서. 이게 n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이걸 더하라고 했다고.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는 게 이거니까 여기 자리를 바꿔. 뭘로?
2an 요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n으로 바꾸면 돼요. 자, 바꿔서 다시 한 번만 써볼게. 2 앞으로 나가고 시그마 n은 1부터 32까지 an 빼기 n은 공식 쓰면 됩니다. 2분의 n 플러스 1. 그렇죠? 그럼 이제 나는 얘만 구하면 되는 거네. 얘만? 그치? 얘만 구하면 되죠? 얘가 뭔데? S32? S32 어떻게 구하는데? S32 어떻게 구하는데? S32는 2 곱하기 S16 맞아요? 2 곱하기 S16 S16은 어떻게 구하는데? 2 곱하기 S8 2 곱하기 S4 2 곱하기 S2 요 관계식 이용해서 계속 줄여나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 답 구하는 거예요. 요런 얘기야. 근데 이게 풀이를 보여주고 봐봐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걸 보여주려고 여러분들한테 풀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쓰인 소재 있죠. 소재 요런 거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왔을 때 얘를 요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 쓰는 소재지. 또 하나 SN과 관련된 식이 나오고 거기에 얘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해내는 요 과정 요거 또 나오는 소재. 알겠어? 이 문제는 틀려도 좋으나 이 소재는 꼭 공부를 해놔야 된다. 어디서든 등장할 거니까. 오케이? 요런 얘기예요. 자, 단답형 가보겠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쌤이 솔직히 말하면 29번 문제는 좀 너무했어요. 이게 출제자가. 자, 왜 너무했냐면 자, 1, 2, 3, 4, 5, 6에서 이쪽에 이제 1, 2, 3, 4, 5, 6까지 요 함수의 개수를 세는데 요게 이과 문제가 좀 너무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문과 문제는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은데 문과 문제가 좀 이과 문제가 좀 그렇더라고. 똑같은 소재인데 지금 가조건은 보면 그냥 중복조합이야. 그지? 건드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나조건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a 플러스 1 이퀄 fa 플러스 3. 자, 이렇게 돼 있고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나조건에 나와 있는 요 소재 있죠? 요 소재 이거 처음 보나? 이거 처음 볼 리가 없어. 쌤 개념 통달에도 있고 시노시스에도 있고 티칭북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문제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야. 어떤 거냐면 fa 플러스 1 빼기 fa가 3인 거. 즉 함수값의 차가 3이 되는 거를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의역의 간격은 1, 연속한 숫자여야 된다. 두 개의 분류 기준을 주고 있지? 첫 번째 분류부터 가볼게요. 1차. 1차 분류. 두 개를 빼서 3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6이 되고 얘가 3이 되면 돼요. 이렇게. 그죠? 두 번째. 얘가 5가 되고 얘가 2가 되면 돼. 그리고 세 번째. 얘가 4가 되고 얘가 1이 되면 돼. 그죠? 그러니까 1차 분류를 했더니 3개 나왔어. 3개. 자, 그럼 이제 이 경우부터 계산해 보자. 이 경우부터 내가 계산해 보면 하나는 6으로 하나는 3으로 갈 건데 글로 가는 애들이 연속한 숫자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1과 a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쓰는 거예요. 당연히 2, 1, 3, 2, 4, 3, 5, 4, 6, 5 이렇게 있겠지? 그럼 2차 분류 몇 개지? 5개죠. 1차 분류 몇 개였지? 3개지. 그럼 이거 다 쓰면 몇 개죠? 15개지. 이 15개를 쓰면 됩니다. 지금 쌤이 이 문제를 여기까지 소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에서 분류 알려준 대로 쓰고 나머지 그냥 갈겨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이제 이거 미리 답지 줬으니까 답지 봤을 거 아니야. 29번 답지 보신 분들 답지가 납득이 갑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없어. 수능날 그렇게 특별하게 멋있게 생각이 안 난다고. 이거 이렇게 해서 그냥 세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아주 칭찬해. 왜냐면 문제가 엄청 쉬워지거든. 요거 해볼게요. 요거 첫 번째 거. 내가 2하고 1을 갈 건데
얘네들의 함수값이 6이랑 3으로 간대요. 그럼 크기 순서대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6이고 얘가 3으로 이렇게 가야 돼. 그럼 나머지 3부터 3, 4, 5, 6은 어디로밖에 못 가? 얘로밖에 못 가요. 왜냐면 2가 6으로 갔기 때문에 3이 이거보다 더 작을 수가 없어. 가조건에 의하여. 그럼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 쓰면 이게 별게 아니거든. 근데 이걸 막 곱하기 막 이렇게 해서 풀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집에서 꼭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의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이 의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중복이 생기지 않을까. 이걸 한번 의심해 봐야 되거든. 이거 이제 의심해 보세요. 알겠지? 먼저 해봐. 해보고 나서 다시 또 얘기를 하든지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건 이 문제 어디에도 멋지게 해결할 만한 단서가 없어. 그냥 이 문제의 단서는 함수값의 차이가 3이고 정의역의 차이가 1이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대로 분류를 해놓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30번은 소개만 좀 할게요. 소개만. (30번) 문제 들어가는 도입부 공부를 해야 될 부분만 설명할 테니까 그 뒤에는 선택이라고 했어. 할 사람만 하세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다. 자, 도입합니다. 최고 차이 개수 1이고 4차 함수 뒤에는 모릅니다. 3이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자, t는 3이 아니라고 했고 3,0이랑 t,ft를 지나는 직선, 3,0이랑 t,ft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얘들아,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지.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겁니다. 자, 얘는 y-y좌표 이퀄 기울기 t-3분의 ft 곱하기 x-3 최소한 써놓고 가도 되잖아. 문제에 쓰이든 그렇지 않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자료로 파악해 놓고 가는 거지. 이 직선하고 곡선 y는 f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대요. 아, 그러니까 얘하고 fx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겠다. 새로운 함수 gt에 대한 얘기네요. 우리가 공부를 했던 소재야. 그래서 우리는 이 gt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보고 싶다, 이런 얘기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봤더니 F0은 3? F0은 3? F0은 3? 밑에 조건 볼게요. 가. 자, 요런 얘기 있고요. F'0은 자, -1, 요런 얘기 있고. 그 다음 나 조건을 보니까 GT는 이 문제 너무 친절한데? 자, 봐봐. 요거 잘 보세요. 우리가 원래 새로운 함수 GT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 GT를 파악해낼 때 T가 0일 때를 일단 해보지, 우리가. 그리고 T가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를 비교해서 GT를 파악해내잖아. 근데 그것조차도 유도하고 있어, 문제가. T가 0일 때 정보를 주고 있잖아, 그치? 해보란 얘기죠. T가 0일 때 해보자. T가 0이면은 저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니?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얘는 y가 되고 t가 0이니까 얘 -3이 되고 f0인데 f0 그래서 준 것 같아. 그죠? 여기 3 있고 여기에 x-3 이렇게 했더니 여기 -1이라서 -x 플러스 3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저 4차 함수가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하고 이 fx 4차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난 잘 모르는데 연속이란 얘기는 요 직선의 앞뒤에서 똑같은 함수로 이어진다. 교점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네.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데 이거는 꼭 킬러 문제가 아니어도 나온단 말이지, 이 소재는. 요 그래프 잘 봐, 요 그래프. 요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3인 직선으로 고정이야. 이 위에다가 나는 4차 함수를 그려야 된단 말이야.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니까 올라가면서 끝나야 돼. 그죠? 그리고 나서 얘랑의 교점을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만약에 t가 0일 때를 했거든? 근데 t는 뭐냐면 저 곡선 위의 점이에요. 곡선 위의 점. 곡선 위의 점? 그럼 0일 때는 일단 3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 여길 지나간다는 얘기야. 저 4차 함수가. 맞지? 그럼 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지. 여기서의 기울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 0에서의 기울기 뭐라고 했어? 심지어 또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지? 마이너스 1이지. 얘가 뭐란 얘기야? 접선. 맞죠? F'0이 마이너스 1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접선이란 얘기네. 근데 자 이제 생김새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도 두 개가 나올 것 같아. 접하는데 젠장 이렇게 접한다는 거야? 이렇게 삼중근의 형태를 띠면서 접한다는 거야? 이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보고 그래프의 개형은 기본적으로 두 개겠구나. 두 개 중에 나한테 뭔가를 원하는구나를 알면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문제에 들어간 거야. 시작을 한 거야. 나머지는 이제 시간 싸움이야. 두 개 한번 그려놔 볼게.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치고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지. 삼중근의 형태로 접할 수도 있는 거지. 뭔지는 이제 그 다음에서 또 찾으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연속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연속. 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연속이란 얘기는 t가 0일 때 하고 0 마이너스일 때 하고 0 플러스일 때 하고 교점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없어야 돼. 그지?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판별해내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가 도입부에.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뭐 괜찮은데? 이거 할만한데? 그런 사람은 더 이제 파는 거야. 알겠죠? 더 파서 공부하고 쌤한테 개인 질문하고. 알겠어? 그리고 난 여기를 들어가는 것도 좀 별로 적성이 안 맞아.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마지막 문제니까. 오케이? 자 정리하고 다음 거 또 봅시다.